계약자 5화 처음 문을 연자 현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계약자야. 이번엔 내가 열 차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초인종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 여운이 집 안전체에 남아 있었다. 엄마는 방 안에서 나오려 했다.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다. 문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처음 죽었던 날 젖은 골목에서 나에게 살고 싶냐고 물었던 존재. 내 안에 첫 번째 것을 넣어준 존재. 종을 2번 울린 대가로 내가 직접 불러낸 것. 그것이 지금 엄마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넌 누구야? 문 밖의 목소리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내가 처음 들은 목소리. 문지기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문을 찾는 자다. 그 말이 끝나자 내 안의 복도가 흔들렸다. 첫 번째 것이 처음으로 뒤로 물러서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너도 저게 무서워? 첫 번째 것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하철 여자는 숨을 죽였고 젖은 아이도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현관문 아래 틈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미지근한 물이었다. 처음 죽었던 골목의 물 얼굴 도둑이 따라다니던 물. 내 안의 문들이 열릴 때마다 발목을 적시던 그 물. 물은 거실 바닥을 천천히 덮었다. 그 위로 발자국이 생겼다. 문 밖에 존재는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발자국은 이미 집 안쪽으로 찍히고 있었다. 나는 엄마 방문 앞을 막아섰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귀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것이었다. 문 열어. 밖에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면 내 엄마는 살려두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너무 뻔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다. 정말로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는 단순한 말은 장황하지 않다. 안 열면 이미 열린 것들을 밖으로 꺼내겠다. 그 순간 내 안의 복도에서 문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쾅, 쾅, 쾅. 지하철 여자의 문이 열리려 했고 아이의 낮은 문에서는 작은 손들이 쏟아졌다. 첫 번째 것은 어둠으로 복도를 막으려 했지만 문 밖의 존재가 부르는 힘이 훨씬 컸다. 내 몸 안에서 무언가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쳤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왜 그래? 나는 소리쳤다. 오지 마. 하지만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있었다. 그녀가 내 등을 붙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복도의 흔들림이 조금 멈췄다. 엄마의 손은 따뜻했다. 내가 잃어버린 얼굴, 흐려진 기억, 빼앗긴 이름 사이에서도 그 온도만은 선명했다. 문 밖의 존재가 낮게 말했다. 역시 산 사람의 기억이 아직 묻고 있군.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넌 뭘 원하는데? 너 나를 가져가려고 하니?
너를 돌려놓으려고. 그 말이 이상했다. 돌려놓는다니. 문 밖의 존재는 말을 이었다. 너는 죽었어야 했다. 그날 골목에서 이름이 떨어지고 얼굴이 흐려지고 저쪽으로 넘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싶다고 했고 나는 거래를 열었다. 그 결과 내 몸은 문이 됐다. 너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길을 찾았다. 나는 그 말에 웃었다. 그럼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맞다. 목소리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끝내러 왔다. 현관문이 안쪽으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잠금 장치가 버텼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다.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듣자 나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다. 문방구 노인이 말한 게 떠올랐다. 사람은 이름 하나로만 사는 게 아니다. 누군가 불러준 흔적으로 버틴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름 계속 불러줘. 엄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다. 물속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비쳤다. 지하철 여자 눈 없는 아이, 노란 우비의 얼굴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표정들. 그들은 모두 내 발을 붙잡으려 했다. 첫 번째 것이 내 안에서 말했다. 열지 마라.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너도 저쪽 편 아니었어? 나는 내 안쪽 문지기다. 내가 무너지면 나도 삼켜진다. 처음으로 그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목적이 같았다. 나는 물었다. 이길 방법 있어? 첫 번째 것이 말했다. 문은 밖으로만 열리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안으로 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닫으려면 문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섰다. 그리고 깨달았다. 문은 현관문이 아니었다. 내 가슴 안쪽 죽은 날 열렸던 그 자리. 내가 살기 위해 허락한 첫 번째 틈. 그곳이 진짜 문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로 복도에 서 있었다. 내 안의 복도는 무너지고 있었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고 문들은 제멋대로 열렸다 닫혔다. 문마다 손이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열어. 나가자. 살고 싶어. 먹고 싶어. 그 복도 끝에 첫 번째 것이 서 있었다. 처음으로 선명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사람처럼 보였지만 얼굴은 없었다. 검은 옷을 입은 긴 그림자. 그것이 말했다. 너는 나를 미워하겠지만 나는 내가 죽지 않게 붙잡은 자다. 나는 다가갔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럼 내가 내 선택을 이용한 거지. 첫 번째 것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복도 저편 벽이 갈라졌다. 그 틈으로 현관 밖에 존재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처럼 걷지 않았다. 문과 문 사이를 건너뛰듯 나타났다. 얼굴은 없었지만
목소리는 모든 방향에서 들렸다. 돌아갈 시간이다. 그 존재가 손을 들자 문들이 하나씩 열렸다. 지하철 여자가 문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싫어, 난 아직 따뜻해. 그녀의 몸이 물처럼 흐려졌다. 눈 없는 아이도 문틀을 붙잡고 울었다. 아저씨, 나 가기 싫어.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저것들은 나를 먹고 기억을 빼앗고 나를 망가뜨렸다. 그런데도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동정은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아마 나와 너무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 살고 싶어 했다. 죽은 뒤에도. 문 밖의 존재가 말했다. 봐라. 이것들이 내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물었다. 그럼 나는 그것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도. 순간 복도 바닥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그 젖은 골목에 서 있었다. 죽었던 날의 골목. 이번에는 끝이 보였다. 골목 끝에는 밝은 문 하나가 있었다. 그 문 너머로 가야 했던 곳. 내가 가지 못했던 곳. 문을 찾는 자가 말했다. 너는 원래 저기로 가야 했다. 나는 문을 바라봤다. 이상하게 평온했다. 두려움도 고통도 없었다. 그저 오래 미뤄둔 약속처럼 느껴졌다. 내 안의 모든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만약 저 문으로 걸어가면 끝나는 걸까? 엄마도 더 이상 위험하지 않고 내 안의 것들도 사라지고 나는 더 잃을 것도 없어지는 걸까? 그때 아주 멀리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목소리는 골목의 물을 흔들었다. 밝은 문이 조금 흐려졌다. 나는 뒤돌아봤다. 골목 입구 쪽에 어린 시절에 내가 서 있었다. 밥을 급하게 먹다가 혼나던 아이. 김 냄새를 맡고 장롱에서 나오던 아이. 비 오는 날 삼각김밥을 들고 집에 가던 어른. 사고로 죽어가면서도 냉장고에 김밥을 떠올렸던 사람.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죽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살고 싶었다. 그건 약점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나였다는 증거였다. 나는 밝은 문을 향해 걷지 않았다. 대신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넣었다. 미지근한 물 속에서 무언가 잡혔다. 문고리였다. 처음부터 문은 앞에 있는 게 아니었다. 내 아래에 있었다. 내 안으로 열리는 문. 나는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문을 찾는 자가 처음으로 당황한 듯 말했다. 그건 열면 안 된다. 나는 웃었다. 왜? 이번엔 내가 여는 차례라며. 첫 번째 것이 내 옆에 나타났다. 열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흐른다. 너도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닫을 거야. 나는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골목 바닥이 갈라졌다. 그 아래에는 복도가 있었다. 내 안의 복도.
수많은 문과 수많은 목소리, 내가 잃은 기억과 얼굴, 아직 잃지 않은 이름이 한꺼번에 보였다. 나는 엄마 목소리를 붙잡았다. 현실에서 엄마가 계속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중심으로 삼았다. 그리고 복도 안의 모든 문을 향해 말했다. 나가고 싶은 것들은 나가지 마.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가. 지하철 여자가 비웃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여기 있었겠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없으면 만들어. 아이의 문 뒤 손들이 멈췄다. 노란 우비에 얼굴 없는 것들도 물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문을 찾는 자가 외쳤다. 죽은 것들에게 길을 약속하지 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말했다. 내가 감당할 게 아니야. 그리고 처음 들어온 문지기 첫 번째 것을 바라봤다. 내가 해. 첫 번째 것이 처음으로 침묵하지 못했다. 나는 붙잡는 자다. 보내는 자가 아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꿔. 왜 내가 날 살렸잖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져. 그 말에 복도 전체가 흔들렸다. 문지기의 얼굴 없는 머리가 나를 향했다. 나는 그것이 화낼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천천히 웃었다. 처음 들어보는 웃음이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를 먹으려는 웃음은 아니었다. 인간들은 늘 이상한 방식으로 계약을 고쳐 쓴다. 그것이 긴 팔을 들어 올렸다. 복도의 문들이 하나씩 멈췄다. 지하철 여자의 몸이 흐려지지 않고 형태를 되찾았다. 아이의 문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낮아졌다. 문지기가 말했다. 나는 문을 지킨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은 밖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라 각자가 잃어버린 곳을 찾는 문이다. 문을 찾는 자가 분노했다. 현관 밖의 존재 골목의 목소리 죽음 직전에 거래를 열었던 자가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왔다. 계약을 바꿀 권리는 없다. 나는 내 이름을 외쳤다. 현실에서 엄마도 동시에 내 이름을 불렀다. 두 목소리가 겹치자 복도 한가운데 밝은 선이 생겼다. 나는 그 선 위에 서서 말했다. 계약자는 나야. 내가 아직 내 이름을 갖고 있다면 마지막 조항은 내가 쓴다. 그 순간 손에 없던 종소리가 울렸다. 딸랑.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아주 긴 울림이었다. 문방구 노인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렸다. 잘했다. 이제 닫아. 나는 바닥의 문을 밀었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붙잡고 문을 밀었다. 지하철 여자가 내 옆으로 와서 문을 밀었다. 따뜻한데 오래 있었으니까 값은 해야지. 눈 없는 아이도 작은 손으로 밀었다. 아저씨, 나 엄마 찾으러 갈래. 노란 우비에 얼굴 없는 것들도 물속에서 손을 뻗었다. 수많은 죽은 것들이 처음으로 나를 잡아 끌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밀었다. 문지기가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다. 문을 찾는 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골목과 집과 복도와 물속을 동시에 찢었다. 하지만 문은 조금씩 닫혔다.
틈이 좁아졌다. 미지근한 물이 빠져나갔다. 얼굴들이 흐려졌다. 목소리들이 멀어졌다. 마지막 순간 문을 찾는 자가 내게 말했다. 닫으면 너도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다. 나는 멈췄다. 무슨 뜻이야? 이미 반은 저쪽에 있다. 문을 닫으면 그 반은 남는다. 너는 살아도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엄마 목소리를 들었다. 울고 있었다. 나를 붙잡으려고, 나를 잃지 않으려고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온전한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마지막 힘으로 문을 닫았다. 쾅! 세상이 꺼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엄마 집 거실에 누워 있었다. 아침이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비는 그쳐 있었다. 엄마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손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있었다. 현관문은 멀쩡했다. 바닥에 물도 젖은 발자국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슴 안쪽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지하철 여자의 웃음도, 아이의 손 긁는 소리도, 물속 얼굴들의 속삭임도 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이었다. 나는 울 뻔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깊은 곳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지기였다. 끝난 게 아니다. 다친 것이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그거면 충분해. 엄마가 깨어났다.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했다. 응. 나야. 엄마는 울면서 나를 안았다. 이번에는 나도 엄마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다. 눈매입과 눈물 맺힌 속눈썹, 나를 부르는 표정. 완벽하진 않았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흐려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보았다. 기억은 저절로 남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며칠 뒤 나는 문방구를 찾아갔다. 은하문구가 있던 시장 골목은 그대로였지만 그 자리에 문방구는 없었다. 대신 오래전에 닫은 세탁소가 있었다. 주변 상인에게 물어봐도 그런 문방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일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다만 골목 바닥에서 작은 노쇠종 하나를 발견했다. 종 안쪽에는 내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새로운 문장이 있었다. 문은 닫혔으나 문지기는 남는다. 나는 종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로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울 속 나는 나보다 늦게 웃지 않았고 창문에는 젖은 골목이 비치지 않았다. 엄마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귀찮은 척 받았지만 사실 그 전화를 기다렸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조금씩 더 이쪽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사람들 사이를 걸을 때면 가끔 냄새가 났다. 오래 닫힌 서랍 냄새, 젖은 흙 냄새, 식은 향 냄새. 예전 같으면 피했을 것이다.
지금은 멈춰섰다. 누군가의 어깨 뒤에서 작은 손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몸보다 늦게 따라올 때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모두 구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열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도 안다. 마지막 사건은 한 달 뒤에 왔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 입구에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살아있는 아이였다. 얼굴도 있었고 그림자도 제대로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울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저를 못 알아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손에는 젖은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 자리만 흐릿했다. 내 가슴 안쪽에서 문지기가 조용히 움직였다. 나는 물었다. 언제부터? 아이가 대답했다. 비 온 날부터요. 꿈에서 어떤 골목에 갔다 왔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 끝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다. 그 물 위로 낯익은 문이 희미하게 비쳤다. 닫았다고 생각했던 문. 아니, 닫힌 문 너머에 남은 또 다른 길. 나는 주머니 속 종을 움켜쥐었다. 문지기가 말했다. 선택해라.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엄마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 남았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붙잡아야 할지 모른다. 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내 이름을 말해봐. 아이는 울먹이며 자기 이름을 말했다. 다행히 아직 이름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따라 불렀다. 정확하게 3번. 아이의 그림자가 조금 짙어졌다. 골목 끝 무릉덩이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찾는 자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더 작고 더 많고 더 멀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 아직 돌아가지 못한 것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나는 여전히 반쯤은 저쪽에 묶여 있고 내 안에는 문지기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문은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누가 여느냐에 따라, 무엇을 위해 여느냐에 따라.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집에 가자. 그리고 내 엄마가 너를 기억할 때까지 같이 이름을 불러보자. 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골목의 무릉덩이는 조용히 흔들렸다.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지하철, 여자의 웃음소리와 눈 없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잘 가라는 인사였는지 다시 보자는 예고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내가 귀신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문을 여는 사람도 문을 닫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이름을 붙잡는 사람이었다. 사라지려는 얼굴을 기억하고 잊힌 목소리를 다시 불러내고 죽음이 데려가려는 사람에게 아직 이쪽에 남은 흔적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내가 치른 계약의 대가라면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언젠가 또 잃을 것이다. 기억 하나, 표정 하나, 어쩌면 내 이름의 일부까지.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면 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서 새벽 첫차 소리가 들렸다. 젖은 골목은 서서히 마르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 종을 만졌다. 종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손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문지기가 아주 낮게 말했다. 깨악자.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알아.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문지기가 물었다. 그래도 갈 건가? 나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앞으로 걸었다. 응. 이번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순간 동쪽 하늘이 조금 밝아졌다. 밤과 아침 사이, 죽음과 삶 사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애매한 경계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살아있는 냄새가 났다.